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관료 플러스 마피아, 관피아란 말을 썼네요. 예. 바로 우리 공직사회와 네. 그리고 업계 사이의 유착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관피아라고 하는 건데요. 관피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무피아는 옛 재무부하고 마피아를 합친 말이고요. 국피아는 국토교통부와 마피아를 합친 말, 그리고 산피아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교피아는 교육부하고 마피아를 합친 말입니다. 지금 조피아에 대한 설명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런 예, 말은 처음 듣는데. 조달청과 마피아, 네. 예, 같이 나오죠. 이게 바로 네. 정부라고 네. 하는 거는 산업계의 어떤 부조리,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규제를 실행하는 공공기관 네. 또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를 받는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퇴직한 이후에 네. 이런 중간의 공공기관이나 바로 규제를 당하는 민간업체의 감사 또는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바로 정부와 업체가 서로 유착이 돼서 네. 지금과 같은 세월호와 같은 네. 그런 사고를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여의도에 있는 해운 빌딩이 보이는데 이곳에 해수부 장관이 세종시를 떠나 있을 때 머무를 장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저기는 감독 대상자의 빌딩 안에 감독 바로 기관장이 들어가 있는 예, 거네요. 기관장이 서울 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나오는 대한주택보증은요, 바로 국토부 장관의 서울 사무소입니다. 잠사회관은 어딘가요? 잠사회관은 바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그 서울 사무소고요. 잠사회관이라면 비단이나 실크를 예,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죠. 분들의 그러니까 앞에 농식품부가 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는 현오석 장관의 서울 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정부의 최고 기관장은 네. 자기가 바로 관리 감독해야 될 바로 그런 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값싸게 또는 헐값으로 무료로 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갔을 경우에 네. 그 사무실을 사용할 때 과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국민들의 의혹인 것이죠. 자,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위원이 피아노 콩쿠르 치는 그 피아노 연주자의 친척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죠. 채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원래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만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무직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바로 공무원의 임기는 40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대 중반부터 네. 60세 가까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저런 자리로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업체 다시 가서 5년씩 6년씩 하게 되면은 네. 40년 가까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저렇게 유관단체에 되면 다 로비스트 등록을 합니다. 로비스트.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로비스트란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을 뿐이지 유관기관에 내려가시는 분들 다 로비스트거든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지적한 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 과연 박근혜 정부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역량과 의지, 그 실력을 한번 지금부터 1년, 2년 두고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13일 동안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북한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을 놓고 반응을 좀 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포사격 훈련을 했다면서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바로 북한이 북방 한계선 네. NLL 바로 이북에서 오후 2시부터 집중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네. NLL 이남으로도 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네.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 사격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나 다행히 네. 이남으로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후 3시 22분에 네. 모두 사격이 끝나서 바로 대부분의 네. 주민들이 대피소에 갔다가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한국을 방문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때 그때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랬거든요. 그 4차 핵실험을 할 시기가 언제라고 보냐 했을 때 4월 30일 전후에서 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29일이잖아요. 그럼 내일이나 뭐 이런 조만간 핵실험이 닥쳐져서 그 뭐 일종의 어쩐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4월 30일 이전에 뭔가 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각의 보도에서 나왔던 거군요. 네.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4월 30일 이전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문을 했습니다. 어제 도쿄 상황입니다만 영상 보시면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방송인데요. 이 장소가 어디죠? 예, 바로 어제 28일에요. 도쿄의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를 찾아가지고 아베 총리가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을 하고 바로 빈소를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바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침몰사고 현지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하고 유가족들의 위로의 뜻을 전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역사 갈등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만 어쨌건 우방국 정상으로서 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모습, 저 자체는 뭐 보기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의 결정, 선택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100년 쌓인 적폐입니다. 과연 그 과정 어떻게 되는지 채널A 뉴스탑10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